지금부터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부분이냐고요?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급등 종목 저점에서 편입하실 수 있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실 수 있다고 지난주에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캔들 한 가지만 놓고 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캔들이 어렵다 하시는 부분은 한 100여 가지 이상의 캔들의 패턴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아시려는 욕심 때문에 아마도 어렵다고 느끼시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 부분은 캔들 한 가지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캔들 하나짜리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외우시면 안 됩니다. 외우시면 안 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뒤집어진 부분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해머형 앞부분에 나온 부분은요. 신뢰도가 3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신뢰도가 2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역전된 망치형이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사실상 바닥권으로 밀려 내려왔을 때 발생되는 그런 캔들 모양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선 부분의 망치형과 그리고 앞선 부분의 교수형을 돌려놓은 그림이다. 그러니까 캔들이 여러 가지 그림이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처럼 그냥 단순한 그림이 하나 있다. 이렇게만 좀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삿바형. 그래서 뭐 상승 삿바형, 하락 삿바형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봉과 음봉. 그러니까 꼬리가 별로 없는 양봉과 음봉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삿바형을 정확히 말씀드린다면요. 이 부분에 꼬리를 살짝 주긴 했습니다만 원래는 그 용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꼬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승 삿바형 같은 경우에는 시가와 저가가 똑같은 꼬리가 전혀 없는 부분을 상승 삿바형 그리고 하락 삿바형은 위에서 꼬리가 전혀 없는 그래서 시가와 고가가 같은 그러한 부분의 캔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캔들의 모양이 몇 가지인가 크게 나눠서 몇 가지인가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앞부분에 분명히 망치형, 그러니까 우산형이죠. 이렇게 우산처럼 세워져 있는 그런 망치형과 교수형이 있는 우산형 그리고 그것을 뒤집어 놓은 형태 그래서 하나로 묶었고요. 두 번째로 삿바형이라는 것을 그냥 양봉과 음봉으로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묶어드린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형태가 또 뭐가 있느냐? 그 부분은 바로 도지라는 형태의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지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가 짧은 그러한 도지를 얘기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도 장족형이라는 이름을 사실상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모르는 이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전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름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를 하자. 어떻게?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캔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그 힘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그 부분을 이해하자. 그리고 지금 정리해드린 부분은 뭐라고요? 3가지만 아시면 된다. 그림 보여드렸죠? 3가지 그림에서 전부 파생이 돼서 나오는 모양이다. 그래서 캔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좀 쉽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핵심적으로 또 어떠한 캔들을 인지를 하셔야 되느냐 이 부분 설명을 드릴 텐데 신뢰도가 2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뭐 하려고 2짜리를 공부하십니까? 3짜리의 망치형과 교수형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우산형이라고 표현하는 이 신뢰도 3짜리만 놓고 보셔도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추세 지속형과 추세 전환형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시면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어떤 거죠? 상승 내지는 하락입니다. 상승 추세, 횡보 추세는 사실상 시장에서 별로 없어요. 우리가 시장에 접근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반전형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돌려져서 떨어져 내려가기 전에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 혹은 어떠한 종목을 편입하고 싶다. 그럼 저점에서 편입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밀려 떨어져 내려올 때 어느 시점에 돌려질까? 상승 반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전형 추세 구간의 캔들이 어떤 모양인지만 놓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뢰도가 3개짜리, 별 3개짜리가 2개뿐이 없다고 그랬어요. 캔들 하나짜리는 망치형 교수형이 되는데 추세 전환형과 추세 지속형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건 어떤 거다? 추세 전환형을 관심을 갖는다. 그렇다면 나머지 망치형과 교수형 이외에 유성형, 역망치형, 장족형, 비석형 어떻게 돼 있죠?
신뢰도가 2입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캔들의 이름도 어렵고 그리고 캔들의 모양을 이해하시는 것도 어려운데 수십 가지 혹은 100여 가지 이상의 캔들을 애우실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지난번 방송, 녹화 방송을 다시 보시면은요. 캔들 하나짜리 가지고 바닥에서 편입하시고 캔들 하나짜리 가지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시는 모습이 실시간이 아니죠. 기존의 유가증권 시장에 형성됐었던 종목군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가지 준비를 해놔 봤습니다. 과연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그 흐름대로 우리가 전략을 꾸려나갈 수 있는지 같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사라고 이니셜 표시를 해놨는데요. L사의 일봉 차트입니다. 쭉 진행이 됐는데요. 지난주에 방송 시청하신 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떠한 흐름이죠? 일단 아랫부분을 왼쪽 부분이 지금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바닥 밀려 내려오는 구간에서의 바닥이다라고 한다면 저 부분은 뭐 유성형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영망청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영망청이 되는데 사실상 앞부분의 하락 추세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못한 상태고요. 일단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5거래일 이상의 상승 추세 구간에서 이게 나타납니다. 이게 뭐죠? 아까 말씀드린 우산형이라는 건데요. 이 우산형의 흐름에 있어서는 잘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어떠한 흐름이 나오는지. 바닥에서는 해머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윗부분에서는 어떠한 해석이라고요? 굉장히 부정적인 해석, 교수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만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시청하시면서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빨간색이고 꼬리가 달려서 아래쪽에서 끌고 올라가주는 힘이 좋은데 이게 왜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예측을 못하느냐.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다음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 쳐준 구간이 교수형이라고 제가 분명히 써드렸어요. 왜? 상승 추세 구간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다음 흐름은 음봉으로 밀려 떨어졌습니다. 물론 두 가지 캔들을 놓고 또 해석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오늘 기준에서 지금 시간 교육 기준에서는 한 가지 캔들, 요 캔들만 놓고 해석을 먼저 해드립니다. 그 다음 흐름은 또 어떻게 될까요? 교수형 나오고 나서 음봉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흐름 어떻게 되죠? 밀려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의 흐름은 또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계속해서 지금 교수형이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빨간색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는 인식을 버리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고점에서부터 단기적으로 일봉 차트인데 계속해서 깨져 내려가는 흐름 나오죠. 무려 39.29% 하락입니다. 근데 이쪽에 지금 뭐 가려져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만 살짝 지워드리면은요. 고가가 43만 원짜리 그리고 저가가 26만 6천 원에 형성된 종목입니다. 무슨 얘기죠? 대형주라는 거예요. 대형주가 단기간에 40%까지의 하락이 나온다? 그런데 빠져나올 수 있는 거는 어떤 구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저 위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차트를 놓고 보시면서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이러한 하락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양봉인데 왜 내가 팔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얘는 어떻게 됐죠? 갭이 발생이 됐습니다. 갭이 발생이 되면서 시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고점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꼬리를 달지를 못하고 밑으로 밀려 내려갔다가만 돌렸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락 추세의 구간이었다면은 추가적인 하락 부분에서 더 이상 바닥을 내려가지 않고 돌렸다는 해석으로 해서 반전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윗부분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갭이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갭도 있겠죠. 이런 갭도. 갭이 나왔다는 것은 무언가의 재료가 노출이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밀려 떨어져 내려갔다는 부분. 계속해서 상승 추세라면은 밀려 내려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추세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 날부터 해서는 돌려놓은 것은 여태까지
지금까지 못 쫓아간 구간들의 매수 세력이 여기에 그러니까 유입은 됐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대밀리는 힘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진다. 그래서 고점 부분에서의 저러한 캔들 모양 자체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밑으로 밀려 내려올 때에 형성되는 우산형의 캔들 자체도 양봉이든 음봉이든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하락 추세에서 돌려질 때에 음봉보다는 가급적이면 양봉의 흐름이 반전 추세의 영향력, 신뢰도가 더 높다. 그리고 상승 추세에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추세에서 올라가다가 교수형이 나타났다. 그러면 양봉보다는 음봉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만 캔들 색깔은 좀 무시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기준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 충분히 알고 넘어가셨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캔들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형성되고 그리고 꼬리가 어떻게 달리느냐에 따라서 추세가 어떻게 바뀐다? 이러한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도 한번 기준을 잡아보려고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먼저 화면부터 조금 지워드릴게요. 좀 떨어진 종목만 놓고 보여드리니까 조금 속상하실 거예요. 매일 수익 좀 내보고 싶은데 장도 어렵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테레비를 보는데 이렇게 또 안 좋은 종목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 종목은 조금 빨간색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조금 전과 조금 차이가 있죠? 밀려 떨어져 내려오는 구간 요 기준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뒷부분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정도 5에서 10거래일 정도의 추세가 있어야만 돌려질 수 있다. 다시 얘기한다면 상승 추세도 최소 5에서 10거래일 이상이 있어야 반전형의 기준에서 추세가 형성될 수 있는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밀려 떨어져 내려온 구간에서요. 물론 앞서서 이러한 캔들 모양들 그죠? 발생이 됐습니다만 뭐 전체 시장의 영향력인지 혹은 뭐 이러한 부분도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꼬리를 달고 돌려놨던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과의 차이는 뭐가 되죠? 바닥에서 양봉이면 이런 것처럼 양봉이면 좋을 텐데 음봉으로 형성된 흐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당연히 아래로 간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거예요. 왜? 음봉이니까. 결과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7% 정도 H사가 일단 뭐 7거래일, 8거래일 정도 되네요. 8거래일 정도에서 밀려 떨어졌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게 뭐라고요? 해머형, 망치형. 네? 해머형, 망치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캔들이 나타난 이후에 그 다음날 저점을 조금 높여주죠. 그리고 신뢰도는 더 높아집니다. 망치형. 신뢰도가 3개짜리 망치형이 2개 연속 이렇게 나와준다는 거.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해서 도지 양상이 나와준다는 거. 그 이후의 흐름 한번 또 계속해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망치형 1개짜리 캔들 해석만 하고 놓고 봤을 때에도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으로 반전 추세가 강하게 나온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큰 가파른 시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 캔들이 전체 차트 안에서 상당히 많이 형성이 돼 있죠. 상당히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바닥에서 가장 바닥에서 형성된 캔들 그리고 조금 전에 놓고 보여드렸던 종목이 뭡니까? 가장 고점에서 형성된 캔들 어떤 모양이에요? 똑같은 우산형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우산형. 근데 어디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더 중요한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는데 거래량을 봤습니까? 보조지표 봤습니까? 외국인 수급을 봤습니까? 아무것도 안 봤죠. 캔들 하나만 놓고 봤잖아요. 그것도 2개도 아니고 1개. 1개짜리 캔들. 그 중에서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가장 신뢰도가 높다는 망치형과 교수형. 이 2가지 캔들을 놓고 저점과 고점을 어떻게 했습니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야, 다 적용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렁이 무섭다고 장을 못 담굽니까? 일부분의 예외가 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보편 타당한 것을 여러분들이 뽑아내시고 그쪽의 흐름으로 맞춰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워버리십시오. 싹 지워버리시고
오늘 제가 좀 많이 어렵게 설명을 드렸다면은 그 부분도 지워버리십시오. 단 하나 기억하실 부분은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봉 하나만 가지고도 저점과 고점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 이러한 기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사의 일봉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긴장하시게끔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는 뭐 짧은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 나왔습니다 했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물론 중간에 꺾여 내려오지만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그죠? 5거래일 이상의 하락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봉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이러한 수익을 잡아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발 부탁인데 어렵게 캔들 공부하지 마시고 아주 단순한 것부터 해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실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뭐 추세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추세 부분이 캔들 하나짜리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캔들의 유형의 핵심 포인트 부분을 정리를 해드린다면 텍스트로 짧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각 캔들의 신뢰도. 아까 표 분명히 보여드렸어요.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캔들의 신뢰도. 그리고 미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냥 빨간색 나왔다고 해서 위로 올라가거나 파란색 나왔다고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절대 아니다. 그리고 그 신뢰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신뢰도 2짜리는 제가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신뢰도 2짜리는 아예 관심권에서 배제를 시키셔도 무난하다. 왜? 신뢰도 3짜리도 지금 해석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가장 확실한 것만 우리가 찾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요게 얻는 거였어요. 아까 앞부분에서는 좀 빨리 넘겨드렸어요. 왜? 지난주에 공부했기 때문에 망치형, 뭐 해머형, 혹은 교수형, 행인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우산형이다. 우산 뭐 그 머리 있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파라솔처럼도 생기고. 그죠? 이거 뒤집어 놓으면은 뭐가 됩니까? 뒤집어 놓으면은 영망치형이 되고 유성형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신뢰도 가장 높은 게 우산형이었고 그 다음에 캔들 중에서 신뢰도와 함께 전환형 기준에서도 그 신뢰도가 또 높은 것은 마찬가지로 또 우산형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캔들을 총 4가지 분류해서 4가지 분류였죠. 원래는 4가지 분류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묶어드렸어요. 묶어드려서 우산형을 거꾸로 뒤집은 그리고 양봉과 음봉이 있는 거. 그 다음 또 뭡니까? 도지. 그럼 3가지잖아요. 3가지 중에서 또 압축해드렸죠. 어떻게? 그냥 일단 1개짜리의 기준에서만 놓고 보자. 어느 거? 신뢰도가 가장 높고 추세 전환형으로 분류가 되는 우산형. 세분화하면은 망치형, 교수형. 이 부분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표 다시 한번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지금까지 시간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캔들 하나짜리 기준에서 뭐가 된다? 먼저 신뢰도부터 말씀드리면요. 조금 전에 망치형, 교수형 뭐라고요? 우산형이라고 그랬죠?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어디서? 망치형은 바닥에서. 교수형은 어디서? 고점에서. 요게 뜨면 교수형에 뜨면 고점에서 도망가시면 되는 거고요. 바닥으로 내려올 때 망치형이 뜨면 편입 기준을 설정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쉽게 좀 접근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지 어렵게 가신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캔들 부분 아직까지도 저도 많이 지금 어렵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홈페이지 내에서 교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재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캐스터 설명해드린 부분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